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우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방금 전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동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의원 등은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의 그 위원회가 만든 이 조항을 단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홍원 선관위원회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을 최종 경선에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컷오프 예비 경선에서도 20%를 당원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방금 전 충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경선 룰을 바꿉니다. 자, 그동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1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때 지난번처럼 100% 여론조사로 하지 않고 20%를 당원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80%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경선 때는 지금처럼 여러 명의 후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역선택을 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경쟁력, 그러니까 홍준표와 이재명이 나오면 누구를 찍겠느냐, 윤석열과 이재명이 나오면 누구를 찍겠느냐, 이런 식으로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밤늦게 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당초 예정대로 오후 3시부터 공정경선 서약식을 마친 뒤 정홍원 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이 회의를 시작했는데 거의 6시간, 7시간 아주 난상 토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신의 한 수,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선 룰을 확 바꾼 겁니다. 아마 내일 유승민, 홍준표 강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후보는 무조건 선관위의 결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선관위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비토를 놓기는 좀 힘들 겁니다. 특히 그동안 아주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정홍원을 공격했던 유승민, 홍준표 캠프 지금 발칵 뒤집힐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번복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를 흔드는 것보다는 결정된 대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월 15일 날 1차 경선을 통과한 8명의 후보가 발표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하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1차 예비 경선 컷오프 여론조사에서는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최종 후보를 뽑는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는 지금처럼 여러 명의 후보를 불러주고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본선 경쟁력 측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만장일치 의견 합치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난번 회의에서는 6대6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콘클라베 교황 선출 방식 형식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선룰 확정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자, 이날 확정된 경선 룰에 따르면 이달 13일, 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기존 국민여론조사 100%에서 국민여론조사 80%, 당원 여론조사 20%로 조정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12명의 예비후보 중 8명을 1차 통과시킬 겁니다. 2차 예비경선은 다음 달 8일 국민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를 통해 4명으로 압축합니다. 본경선인 결선은 11월 11일 국민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치르되 여론조사의 경우 경선 후보별
본선 경쟁력을 측정해 후보별 점수를 여론조사 비율인 50%만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마도 본경선 결선은 11월 6일 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선 경쟁력은 여권 유력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로 측정됩니다. 논란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제외됐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역선택 방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항 같은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호원 위원장은 여권 유력 후보와 1대1로 놓았을 때 어떻게 지지율이 나오느냐 이런 것을 측정할 것이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역선택 방지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발표된 뉴데일리의 여론조사를 보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데일리 여론조사, 이 기존의 형식,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어볼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거 홍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사를 보면 윤석열 31, 홍준표 29.1, 유승민 11.7, 최재형 4.2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1대1 본선 경쟁력으로 물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상 대기를 시켰더니 윤석열은 40.5, 이재명은 36.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1대1 본선 경쟁력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반면 이재명과 홍준표를 붙였을 때는 이재명이 36.2, 홍준표는 28.7, 상당히 큰 차이로 홍준표가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면 이재명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큰 차이로 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은 40.5 대 36.2, 반면 홍준표 대 이재명은 28.7 대 36.2.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경선룰 조정은 윤석열의 판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홍원 위원장, 여권 유력 후보와 1대1로 놓았을 때 어떻게 지지율이 나오냐를 본다고 했는데 11월 6일이면 이미 민주당 10월 10일쯤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은 한 달쯤 먼저 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와 1대1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권 유력 후보와 1대1로 놓았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문항은 차츰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마라톤 회의 끝에 이렇게 경선룰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내일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위원회가 만든 그 안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놓고 또다시 흔든다면 이번에는 그런 후보는 아예 탈락시켜버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